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하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라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감정, 태도, 성격, 나아가 인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나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죠. 요즘 들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로 오해가 생기고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말 습관을 가질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은 곧 인격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걸까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말투는 내면의 거울이고 한마디 말 속에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스며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말은 느려도 행동은 민첩하다. 이 말은 진중한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단지 조심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은 그냥 말일 뿐인데요 라고 가볍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평범한 말 한마디도 유난히 기분 좋게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어쩐지 무례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 차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와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 말에 담긴 마음의 결 때문입니다. 말이란 결국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소리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말이죠. 그래서 말은 아주 쉽게 신뢰를 쌓기도 하고 아주 쉽게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의 없는 농담 한마디, 습관처럼 나오는 짜증 섞인 말투, 무심코 내뱉은 퉁명스러운 표현이 때로는 오랜 인연도 단숨에 깨뜨립니다. 말은 아무리 지워보려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지나가 버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머릿속에 몇 년째 반복되기도 하죠. 그만큼 말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인격에 걸맞은 말일까?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순간이 당신의 말과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말투, 따뜻한 언어, 깊이 있는 표현들은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투가 곧 인격이라면 그 인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도 배우고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말투나 말의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말투가 좀 딱딱한 편이야. 난 그런 말투가 어색해서 못해. 성격이 이래서 바꾸긴 힘들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투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색하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날이 서 있던 어조도 훨씬 따뜻해질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어떻게 말하느냐 역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말하기의 습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말투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3번 내가 했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엔 어색하고 조금은 민망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무심하게 혹은 날카롭게 말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녹음된 나의 말투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말에 너무 빠른 템포가 있지는 않았는지, 말끝이 툭 끊기듯 차갑진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끊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말투를 바꾸는 건 사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연기 수업을 따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말의 무게를 알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처럼 말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말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말투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서 비롯돼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말이 조금 서툴러도 말투가 조금 어눌해도 상대는 그 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가장 처음으로 전해지는 방식이 바로 말투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는 노력은 결국 사람을 예쁘게 대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투가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감정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는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말이 어떻게 감정을 실어 나르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은 정보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가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똑같은 문장이어도 때로는 위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비난처럼 들리죠.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조금 날카로운 말투로 들리면 대충 넘기려는 거 아냐 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하지만 한 박자 쉬고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괜찮아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정확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말투와 표정, 눈빛의 그림자처럼 드러납니다. 말의 내용보다 앞서 느낌이 먼저 전해진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하지 마 라고 말할 때도 내가 걱정하고 아껴서 나오는 말인지 짜증이 섞인 말인지에 따라 그 아이가 받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피드백이라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 조언이 되고 거친 말투로 말하면 비난이 되죠. 이게 바로 말보다 감정이 먼저 도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이 날카로울 때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팁은 정말 간단해요. 짜증이 날 때 딱 3초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 3초가 놀라운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 짧은 순간만 지나가도 말의 톤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마음도 훨씬 덜 다치게 돼요.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여유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 상태로 바로 말을 뱉으면 그 말에 감정이 실려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단 3초 숨을 들이쉬고 나면 그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고 그제서야 말에 진짜 마음을 실을 수 있게 되죠. 감정이 다스려진 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상대는 그 말 안에서 공격이 아니라 존중을 느끼게 되고 그런 말은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감정을 담은 말, 그 중에서도 따뜻한 감정이 담긴 말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진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픈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때론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누군가를 베기도 하고, 때론 그 말이 약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기도 하죠.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도 녹인다.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큰 진실을 담고 있는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고된 하루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요즘 좀 힘들지? 많이 애썼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못하죠. 어색하고 쑥스럽고 괜히 과한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의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공감과 진심이에요.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 그 짧은 말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정답보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누군가 나한테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힘들었겠다고 말해줬다면 내 마음이 덜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깊은 위로는 정답이 담긴 조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한마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치유의 말을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의 온도는 말하는 사람의 온도보다 듣는 사람의 태도에서 더 많이 결정되거든요.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말의 힘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닿는 공간에 의해 훨씬 더 깊어지기도,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좋은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좋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어떻게 말의 가치를 결정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듣는 태도가 말을 더 빛나게 한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좋은 말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었다.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우리가 말에 집중할수록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만 머물게 되죠. 그런데 진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말을 해도 자꾸 끼어들고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고 정작 내 말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을 잘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진짜 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듣는 태도는 말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전에 얼마나 잘 들어줬느냐에 따라 그 말의 울림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팁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중간에 말을 끊으면 상대는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히죠. 둘째, 눈을 보고 듣기. 우리는 눈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고 받아들입니다. 눈을 바라보며 듣는 건 내가 지금 온전히 당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답하기.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이 끝난 후에 그 감정을 한번 내 안에 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는 태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이 쌓일 때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다리가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화려한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잘 듣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내용보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들어줬는가에 따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말은 결국 주고받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잘 들어줄 때 상대도 나의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우리를 점점 더 단단한 관계로 이끌어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와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보려 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은 관계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말로 서로를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때로는 아주 짧은 메시지 한 줄로 때로는 장시간의 대화로.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 한마디, 그 작은 말들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다는 걸 얼마나 자주 생각하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크고 대단한 사건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매일의 말, 아주 사소한 말투, 그 말에 담긴 감정과 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가는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진심 어린 칭찬이다. 진심.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에 계산이 섞이면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말인지,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말인지는 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채죠. 반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좋아서, 고마워서, 마음이 느껴져서 건넨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게 바꿔놓습니다. 오늘 너 표정 밝아서 보기 좋다. 그 일 처리 정말 꼼꼼하게 했더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고 그날의 기분을 올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감정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좋게 기억하게 만든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게 돼요.
그 핵심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냉소적인 말투, 늘 지적만 하는 습관, 상대의 기쁨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반응은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차갑게 만들죠. 말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곤 하잖아요. 가족, 배우자, 아이, 혹은 나를 오래 알고 지낸 동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마음의 거리로 바뀌고 어느 순간엔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내 말버릇입니다. 말투, 어휘, 감정의 전달 방식. 그 모든 게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벽을 만들기도 해요. 너무 멀게 느껴지나요? 괜찮아요. 사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팁 하나. 하루에 한 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가족에게 오늘 피곤할 텐데도 웃어줘서 고마워. 동료에게 그 발표 멋졌어. 너한테 배울 게 많아. 친구에게 내가 내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말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는 순간 그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게 만들고 내 곁에 있고 싶게 만들죠. 좋은 말, 진심이 담긴 말은 단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시작점이에요. 신뢰는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그 기둥은 매일의 말에서 세워집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가 보이고 그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죠. 그래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 도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말은 결국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이미지이며 그 사람의 브랜드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곧 나의 브랜드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수많은 말. 그 말이 결국 세상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 됩니다. 말이 곧 나의 이미지이자 내가 만든 나의 이름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명함입니다. 성공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처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얼굴보다 옷차림보다 먼저 귀 기울이는 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말할 때 어떤 표정과 톤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따뜻하구나. 좀 거칠다. 이 사람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우리가 뿌리는 첫 인상의 향기이자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이미지의 누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그건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말투가 급한 사람은 조급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품위 있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만 늘어놓던 사람은 결국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매 순간 조심하고 배려하는 말로 대하던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죠. 이건 단순한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결국 내 삶에 따라붙는 브랜드가 됩니다. 말은 내 안의 생각을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회의 자리에서, 면접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심지어 친구와의 짧은 통화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을 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내 브랜드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 하나. 중요한 발표나 회의, 대화 전엔 거울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녹음을 통해 내 말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말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불필요한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진 않는지, 근데요, 어쨌든 같은 흐름을 끊는 습관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 안에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말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말투 하나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신뢰가 담긴 말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브랜드를 얻게 되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자기다움은 말에서도 시작됩니다. 말은 외면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결이 드러나는 가장 섬세한 표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나는 어떤 말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은 훈련으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말투는 깊은 배려에서 자라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딱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왜 그래? 대신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대신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난 이렇게도 느껴졌어. 뭐가 힘들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우리의 관계와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말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